여러분, MBTI 유형 중에서 가장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는 유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른데, 근데 단순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제 생각엔 INFJ, INFJ인 것 같습니다. E와 I를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I가 본인의 생각을 담고 있는 유형으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드러내도 좀 더 소수의 사람들에게 자기 얘기를 하죠. 그리고 S와 N을 놓고 본다면 저는 S가 감각적으로 더 민감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과 맞닿은 범위에서 디테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한편으론 좀 더 심플하다고 생각해요. 흔히 말해서 허무맹랑한 생각은 잘 안 하죠. S유형 같은 경우엔 강박이 온다면 환경을 통제하는 쪽으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N은 거시적으로 보려는 성향이 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근원을 따지고 나아갈 방향을 따지니까 문제를 해결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릴 때도 많고, 사실 거시적 생각의 주체는 본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N들은 문제의 원인 자체를 본인에게서 찾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생각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T와 F를 비교했을 때 T는 본인의 판단 기준이나 원칙에 따라서 해결책이나 결단을 빨리 내는 편이고 단호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이게 명쾌하기도 하고 로봇 같기도 하죠. 반면 F의 경우에는 호불호에 따라서 판단을 내릴 때도 많고 계획의 관계에 따라서 판단 기준 같은 거를 새롭게 정립하려고 하고 함께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협력 같은 거는 훨씬 더 잘 얻을 수 있지만 일관성 같은 게 좀 부족할 때도 많죠. 마지막으로 P와 J를 비교하면 생각하는 아이디어의 개수가 많다를 놓고 보면 P가 훨씬 생각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근데 J의 경우에는 통제를 하고자 하잖아요. J의 생각들은 브레인스토밍 단계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여행을 갈 때도 어디 갈까 하고 브라우징 하는 거랑 어디에 예약을 할까 하면서 리서치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종합해보면 INFJ는 잘 나서지 않는 사람인데 조용히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하고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땐 대인관계를 꼭 고려해서 넣는데 그 상황을 통제하고자 한다. 듣기만 해도 복잡하지 않아요? 이런 인프제는 사실 상태가 좋을 때는 정말 이 세상에 빛과 소금 같은 존재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생일은 잘 안 챙겨줄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아프다고 하면 무슨 곰국을 소분해서 얼려서 포장 야무지게 해서 보내줄 만한 사람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인프제가 상태가 안 좋을 땐 마치 블랙홀과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 인프제 작가가 쓴 책 하나를 함께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이 책 버거운 세상 속 부서진 나를 위한 책, 여기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오늘도 조용히 무너져 있는 사람을 위해. 조용히 무너져 있는, 이 말만큼 인프제가 겪는 아픔을 잘 묘사하는 말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여러분, 인프제분들은 굉장히 웬만큼 정신적으로 무너져 있어도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웬만큼은 진짜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하루 에너지를 다 소모한 것처럼 힘든 상태예요. 번아웃 그 자체인 거죠.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번아웃이 온 적이 있거든요. 번아웃이 오면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정 조절이란 게 에너지를 정말로 많이 필요로 하는구나. 제가 NTV랑 인프피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거든요. 번아웃이 왔을 때 저는 망난이었어요. 어떤 식이었냐면 사람들한테 굉장히 불친절하고 약속 같은 것도 잘 하지도 않았지만 잘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다 놔버리는 거예요. 근데 인프제 분들은 본인이 부서질지언정 주변에는 폐를 절대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면 때문에 종교인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인프제 분들은 최악의 순간에도 통제하고자 한다 라는 특성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인프제 분들은 남들이 힘들어할 땐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네, 내가 도와줄 건 없을까? 나라도 괜찮다면 얼마든지 얘기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인데 정작 본인이 힘들 땐 얼른 수습해, 징징대지 말고 이렇게 윽박지르는 본인에게는 가혹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인프제뿐만이 아니라 제2유형 중에서 좀 통제 강박이 있으신 분들이 그걸 결국 놓는 순간이 본인 몸이 아파서일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책의 작가 데비텅도 공황 발작이 오고 나서야 병원에 가기로 마음을 먹거든요. 내가 살아있지 않은 편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위험한 생각까지 했을 때 나 문제 있나? 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그나마 이분은 갔잖아요. 안 가시는 분들이 끝끝내 있어요. 이 책의 작가이자 인프제인 데비텅은 상담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과잉각성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걱정하지 말자, 불안해하지 말자, 이런 목표를 세우면 목표 달성에 대한 강박이 새로 생겨난다. 그러면서 불안이 찾아올까봐 지레 불안에 빠지는 것을 과잉각성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에 대해 통제를 하기 위해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가 실제 스트레스 상황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인프제뿐만이 아니라 자책하면서 우울의 늪에 쉽게 빠지는 분들의 특성인 것 같아요. 저는 위기가 왔을 때 내 탓을 먼저 하거나 남 탓, 환경 탓을 먼저 하는 이런 즉각적인 반응은 타고난 성향 같은 거라서 잘 안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바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 탓해도 되고 남 탓해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 탓만 아주 심하게 하거나 아니면 남 탓, 환경 탓만 심하게 하는 그런 강박으로 가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강하게 통제하거나 환경, 타인 같은 거를 강하게 통제하려고 하는 거, 그거 결국에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본인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행위에 그치게 되는 경우가 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나중에는 본인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버거운 세상 속 부서진 나를 위한 책은 자신을 굉장히 괴롭히던 작가 데비텅이 통제보다는 조절을, 해결보다는 개선을 배워가는 과정에 대해서 스스로 알아가는 여정을 굉장히 따뜻하게 이렇게 귀여운 그림체로 엿볼 수 있어서 전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인프제에 관련된 영상을 은근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댓글에 보면 가끔씩 인프제 분들이 너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무섭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보시면 인프제 분들이 조금 귀엽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굉장히 작가가 귀엽더라고요. 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면 설명 참고란과 고정 댓글란을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이네플이었습니다. 재밌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우리 또 다음에 만나요.